노무현의 퇴임 후 전국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곳곳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귀를 막은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정책 추진 방식은 취임 석 달 만에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에 항의하는 촛불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 묘책을 마련하기에 고심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가 시민 노무현의 삶을 시작했다. 야, 기분 좋다! 최고 권력자에서 평범한 촌부로 탈바꿈하기 주저하지 않았던 그는 고향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거나 손녀와 자전거를 타는 등 평범한 생활을 누렸다. 할아버지 따라오너라. 또는 그를 보고 싶어 찾아오는 많은 국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기도 했다.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이러한 생활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짜 권력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 노무현의 인기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새 정권에게 눈엣가시였다. 곧바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죽이기를 시작했다.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노무현 탓이란 식의 변명은 단골 레퍼토리였다. 2008년 6월부터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무단으로 국가 기록물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노무현을 공격했다. 재임 시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면 자진 출석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노무현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졌다. 노 전 대통령의 인척과 친지들이 하나씩 검찰에 불려갔다. 7월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했다. 다른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았다. 12월엔 형 노건평 씨가 구속됐고 마침내 권양숙 여사까지 검찰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친인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혐의 내용이 조금도 여과되지 않은 채 낱낱이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권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진술했을 때 검찰은 이 사실조차 몰랐을 리 없다는 말까지 덧붙여 언론에 흘렸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검찰이 직접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검찰의 불법 행위나 무죄 추정 원칙 따위는 아랑곳 없이 검찰의 발표를 받아쓰고 재가공하기 바빴다. 검찰이 앞장서 끌고 언론이 뒤에서 밀며 노무현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정권의 필요에 따른 기획수사이자 편파수사라는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검찰에서 그때그때 수사를 해서 거의 매일 브리핑했다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그걸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 대중은 마치 그것이 이제 진실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 노무현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포괄적 뇌물수수는 법조항이 아니라 판례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특혜를 준 정황도 찾아내지 못한 채로 노무현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하게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월 30일 검찰에 출두했다.
5시간 20분에 달하는 상경길을 방송 3사는 헬기까지 띄워가며 생중계했다. 그의 마지막 외출이었다. 그리고 2009년 5월 23일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무슨 덩어리 너가 잡지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날이 저절로 넘기 거리로 달려가노라.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적은 눈물 이걸 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니 어머님의 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청년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 해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질 않습니다. 물으면 제가 그러지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그리고 안 올라가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까먹었어요. 너무 긴다. 진짜 권력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 노무현의 인기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새 정권에게 눈엣가시였다.
곧바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죽이기를 시작했다.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노무현 탓이란 식의 변명은 단골 레파토리였다. 2008년 6월부터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무단으로 국가 기록물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노무현을 공격했다. 재임 시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면 자진 출석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결국 조사는 흐지부지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노무현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졌다. 노 전 대통령의 인척과 친지들이 하나씩 검찰에 불려갔다. 7월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했다. 다른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았다. 12월엔 형 노건평 씨가 구속됐고 마침내 권양숙 여사까지 검찰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친인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혐의 내용이 조금도 여과되지 않은 채 낱낱이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권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노 전 대통령이 진술했을 때 검찰은 이 사실조차 몰랐을 리 없다는 말까지 덧붙여 언론에 흘렸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검찰이 직접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검찰의 불법 행위나 무죄 추정 원칙 따위는 아랑곳 없이 검찰의 발표를 받아쓰고 재가공하기 바빴다. 검찰이 앞장서 끌고 언론이 뒤에서 밀며 노무현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정권의 필요에 따른 기획수사이자 편파수사란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검찰에서 그때그때 수사를 해서 거의 매일 브리핑했다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그걸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 대중은 마치 그것이 이제 진실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 노무현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포괄적 뇌물수 노무현의 퇴임 후 전국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곳곳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귀를 막은 이명박 대통령의 불두저식 정책 추진 방식은 취임 석 달 만에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에 항의하는 촛불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 묘책을 마련하기에 고심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가 시민 노무현의 삶을 시작했다. 야, 기분 좋다! 최고 권력자에서 평범한 촌부로 탈바꿈하기 주저하지 않았던 그는 고향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거나 손녀와 자전거를 타는 등 평범한 생활을 누렸다. 할아버지 따라오너라. 또는 그를 보고 싶어 찾아오는 많은 국민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기도 했다.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이러한 생활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투수는 법조항이 아니라 판례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특혜를 준 정황도 찾아내지 못한 채로 노무현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하게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월 30일 검찰에 출두했다. 5시간 20분에 달하는 상경길을 방송 3사는 헬기까지 뛰어가며 생중계했다. 그의 마지막 외출이었다.
그리고 2009년 5월 23일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무슨 덩어리 너가 꽉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다리 저절로 등기 저리로 달려가노라.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이걸 거리는 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니 어머님의 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청년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은 감옥에 가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온갖 도둑질을 다 해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무슨 대책이 있으리라고는 믿질 않습니다. 물으면 제가 그러시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그리고 안 올라가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는